안녕하세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애 작가 한재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질문 댓글들 주신 거 많이 주신 거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개만 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진진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작가님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글쎄요. 이거는요. 현명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선택의 문제예요. 이 선택을 하는 건 우리의 완전한 자유고요. 대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내가 온전히 감수할 수 있느냐, 온전히 그 문제거든요. 어느 쪽을 택하던 간에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 하면은 거기서 급여 나오죠. 먹고 살기도 괜찮죠. 주말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나왔다? 그러면은 하는 일들은 좋아하는 거지만 그 불안감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 계시던 간에 선택의 문제고, 다만 선택을 하면은 그쪽에 있었을 때 거기서 나한테 따라오는 이익이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괴롭고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일단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다는 거, 주말에 맛있는 것 걱정 안 하고 카드로 긁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은 불안감이 오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 불안함은 내가 당연한 거고, 그냥 대신 나는 내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하는 그 기쁨이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명하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사실 어느 쪽을 가도 아무 상관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진지님 같은 질문에 있어서요. 사실 대부분이 원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다인 거예요. 급여도 따박따박 받아서 걱정은 없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갖춰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실력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만한 실력이 없는데 두 가지를 모두 원하는 거, 이걸 두 글자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많은 돈을 갖고 싶다, 내가 높은 지위에 가고 싶다,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데 두 개를 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버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안정된 길을 가든, 아니면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서 그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집중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버티기 했듯이 이렇게 노력을 하든, 그 부분은 선택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고요. 선택하셔서 열심히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락경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사회생활을 3년 정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책에서도 자세히 썼지만 이 슬럼프라는 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슬럼프가 오는 것은 당연하죠.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라고 할 때도 슬럼프는 옵니다. 슬럼프는 해야 하는 일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의무냐에 상관없이 이 슬럼프는 와요.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슬럼프는 그냥 항시, 그리고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요. 문제는 그 슬럼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제 나름대로 확립한 요령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주로 언제 오냐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일로 뛰어들기에는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이 크다 보니까 이거 시작할 엄두를 못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하루 이틀씩 미뤄지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내 안에 뭔가 에너지가 막혀요. 이게 에너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나지 않고 뭔가 막히거든요. 이 막히는 느낌이 쌓일 때 거기서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사실 단순한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을 수 있겠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저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 리프레시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그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 일, 막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일을 당장 하면 돼요. 딱 하나.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슬럼프를 많이 겪었어요. 글을 써야 되는데 며칠 동안 글이 쭉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슬럼프예요. 혹은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을 하기가 싫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게 좀 슬럼프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기 싫다. 그리고 자꾸 컨디션이 떨어진다. 아, 그럴 때 내가 슬럼프가 온다는 걸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글을 쓰면 돼요. 단 한 문단을 써도 좋으니까 일단 쓰면 되고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이 방송을 그냥 다 폐기 처분해도 좋으니까 그냥 녹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은 막혔던 에너지가 뚫리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몸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음 화를 찍건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건 뭔가 만들면은 그 슬럼프는 벗어나는 거고 그럼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오죠. 슬럼프는 이렇게 벗어나면 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전윤진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작가님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따로 노력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진로 때문에 요새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고민들을 하세요. 어떤 일을 이룬 사람도 멋있어 보이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 큰 꿈이 있는 사람을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좀 굉장히 동경하는 것 같아요. 쟤 멋있다. 나도 저렇게 큰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가거나 뭐 사람들 만나보거나 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저는 커다란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괜찮다. 커다란 꿈 같은 게 없어도 괜찮다. 물론 있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뭘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 된다. 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음식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나는 이런 음식이 좋아,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뭐 회가 좋아, 아니면 나는 파스타가 좋아, 이런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잘 먹고 친구들이랑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하다 보면은 왠지 나는 파스타가 맛있어, 왠지 나는 라자냐가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 저절로 온단 말이죠. 하고 싶은 일도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어지는 기회들을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그 중에 저거 나 괜찮은데? 저거 나한테 맞는데? 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결과가 나오니까 나 이 일에 가보고 싶어,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야 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진로로 가고 싶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법학 전공을 갖고 나중에 30살이 넘어서 첫 번째 직장으로 제가 가졌던 것도 제가 차린 공정무역 카페 1:1 기부를 하는 그런 카페를 차렸거든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갖는 거는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저 길로 가고 싶어 라고 미리 정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내가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강의를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7년, 8년 동안 틈틈이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 매일 글을 써보고 팟캐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재밌네, 나 이 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네, 이 길에 집중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원래 처음부터 쭉 늘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탐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어느 날인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은 어디 동떨어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찾아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호빵맨 아찌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작가님은 20대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20대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대 이제 법대 학생이었고 수험생이었는데 고시 공부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히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은 정말 미칠 정도로 열심히 많이 했다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20대 때 이랬습니다. 법학 전공이고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아침에 법대 도서관으로 가요. 그래서 자리를 맡고 이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책을 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접고 학교의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거기서 심리학이든 경영학이든 제가 읽고 싶은 다른 책을 실컷 읽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7시가 되면 다시 법학도서관으로 가서 법전을 펴놓고 공부를 하다가 다시 중앙도서관으로 가고, 이 생활을 제가 20대 때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진로로 옮기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도전을 해보거나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고시 공부만 계속했기 때문에 20대의 시간을 조금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20대 분들에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의 아쉬웠던 20대 시절에 비추어서 드리고 싶다면 이런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20대 분들은요, 뭘 하던 간에 행동부터 해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정말 맞을까?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되었던 일단 풍덩 뛰어들어서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아리가 되었건 무슨 다른 전공 과목의 수업을 들어보는 게 되었건 아니면 연애가 되었건 다 똑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재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바로 느낌이 와요. 이게 내가 맞는 거구나, 안 맞는 거구나, 이거 나 괜찮구나, 나 이거 계속 하고 싶구나.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미리 계산을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했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냐. 당연하죠. 그걸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가게를 열었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게 내 길인가 하는 게 와요. 그런 경험들이 켜켜이 축적이 되면서 나의 진로, 나의 길,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20대 아직 젊은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한 빨리 유리한 나의 길로 쏙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봐서 알고 주변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최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연애도 한 번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거 다 욕심입니다.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무언가 빨리 얻고 싶은 것도 커다란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20대 때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고민들을
30대가 되어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해야 해결이 돼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JK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은 자기 사연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일을 하다가 잠시 그만두고 2년 정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힘든 적도 있었지만 얻은 경험도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래 했던 일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은 걱정이 되고 또 나이만 먹고 괜히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작가님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봤고 한 2년 정도 하셨고 그걸 그만두고 원래 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직장을 스탑하고 그 일을 2년 정도 해보신 거잖아요. 사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이 편안히 다니던 직장을 잠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2년이나 지금 몰입을 해보신 거잖아요. 이건 흔치 않은 기회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 원 없이 한번 해봤다. 나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거 실컷 해봤는데 해보니까 뭔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잘 살아왔다 라고 마음을 딱 먹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원래 있던 그 일로 돌아가셔서 어쩌면은 원래 2년 동안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 길에서 스탑된 상태로 다시 이 상태에서 가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기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가야 될 자리보다 승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억울해하거나 내가 그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저기에 가 있을 텐데 이미 뭐 대리를 달았을 텐데 이런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2년 늦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나는 실컷 해봤어. 내 인생을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 뒤처진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선생님께서 하신 일이 이 다른 일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실제 직장이든 뭐든 이 가고 있는 원래 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실제 해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일도 했고 회사 생활을 7년 하면서 팀을 6개를 돌아다녔거든요. 이런저런 전혀 다른 팀이었지만 전에 팀에서 하던 일이 지금 완전 새로운 팀에 가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분명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